이항 정리부터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항 정리가 무엇인가? 이항 정리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한번 정리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책이 뭐였나? A 플러스 B가 이거야.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우리가 전개해보면 전개하기 전에 이 의미는 뭐냐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하겠다라는 의미죠.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A를 꺼내고 여기서 A를 꺼내고 A를 꺼내서 곱하면 A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A, B 이 중에서 얘를 선택하는 개수에 따라서 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 B 두 개 중에 하나, 둘, 세 번 중에서 A를, B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B를. 그럼 B를 한 번 선택하면 0번 선택하는 거죠. 그럼 A는 몇 번 선택하는 거예요? 3번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 B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면 다 A를 선택하는 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의 3C0, A 세제곱, B 0제곱인데 B 0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지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3번 중에서 한 번만 B를 선택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럼 한 번만 B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3개 중에서 하나가 B면 나머지 2개가 A겠죠? 그래서 A를 2번 선택하게 되고 B를 한 번 선택하게 되는 거죠. 3번 중에서 2번만 하면 A를 한 번, B를 2번 하게 되고 3번 중에서 3번 하면 A를 0번, B를 3번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항정리라고 해요. 이항정리.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차피 A 0제곱은 1이니까요. 그죠? 이건 지워버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아요? 내가 이거는 세제곱에서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 A 플러스 B n제곱에서의 모양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nc0 잘 보세요. 3c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nc0 돼야겠죠. nc0 그죠? nc0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b는 사라지는 거니까 b가 0이니까요. 그죠? 플러스 nc1a의 n-1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는 nc2 곱하기 a의 n-2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지수의 합이 n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총 n번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따다다다다다 나오면 nc n-1 a의 1 b의 n-1 플러스 ncn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항정리예요. 우리가 이 이항정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항정리 볼게요. 우리 이렇게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하죠? 개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이름이 이항개수예요. 이름이 이항개수. 왜? 이항정리에서 나온 개수니까. 이해했죠? 그렇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특정한 녀석의 개수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x 플러스 y의 6제곱이 있는데요. 나는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그렇다면 나는 6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을 선택해야겠죠. 밑에 딸게요. 6번 중에서 3번을 선택해야겠죠. 그죠? 이 녀석을 3번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개수는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개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지워지고 20 되겠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몇 개 더 해볼게요. x 플러스 마이너스 2y의 6제곱이에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x의 5제곱 이걸 5제곱 합시다. x의 제곱 y의 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린 5번 중에서 x를 몇 번 선택해야 돼요? 2번 선택해야죠. x를 2번 선택할 거예요. x에 해당하는 게 이 녀석이죠. x를 2번 선택한다고요. 그리고 y 세제곱이니까 y를 몇 번 선택해야 돼요? 3번. 근데 그 y가 마이너스 2y죠? 얘를 3번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고요. 여기는 제곱해봤자 1이죠? 여기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파이 나오나요? 그죠? 그래서 x제곱 y 세제곱 되겠죠. 그죠? 이 숫자도 세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마사. 계산하면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6제곱이에요.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상수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누구요? 상수항의 개수가 되려면 x의 몇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x의 0제곱을 구해야 되죠. 그럼 난 6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를 6번 선택하고 얘를 0번 선택하면 x의 12제곱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0번 선택하고 얘를 6번 선택하면 x의 마이너스 6제곱 되겠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x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적절히 배열을 해서 0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얘가 3 줘볼까요? 그럼 6제곱 3제곱이죠. 마이너스 3제곱.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3 주지 말고 얘한테 2만 주고 얘한테 4 주자고요. 그러면은 얘 2 주면 얘 제곱이니까 4제곱 되겠죠? 여긴 4제곱 주니까 마이너스 4제곱 되겠죠. 상수항 되네요. 언제 얘를 2번 선택하고 얘를 4번 선택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6시 얼마? 6시 2를 할 거고 x의 제곱을 2번. 맞아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4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 계산해보면 6시가 얼마냐면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죠?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요. 다 사라질 거고 x 4제곱 곱하기 x 4제곱분의 1 될 거니까 사라지고 상수항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예요. 이럴 때의 모양, 이렇게 어떤 걸 배수했을 때의 모양, 어떤 걸 해서 상수항을 구하라. 얘랑 얘랑 차이는 뭐예요? x, y 문자가 다르죠? 근데 얘는 문자가 같아서 삭제할 수 있죠? 그때 상수항을 만드는 거. 이런 3가지 종류의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방금 선생님이 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 비슷한 문제가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보면 1번에 보면 x 플러스 2y 8제곱의 전개식에서 x 6제곱 y 제곱계수 구하라 있죠? 그게 이거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x 플러스 x 제곱분의 7제곱에서 x 12제곱에서 분수해야 되는 거 이거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군요. 넘어가죠. 다시 그러면 이항계수의 성질 37페이지는 한번 해볼게요. 이항계수의 성질. 요거 안 지울게요. 안 지우고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37페이지 하고 있어요. 37페이지. 자, 내가 여기다가 a 플러스 b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를 1 플러스 x로 한번 바꿔볼게. 1 플러스 x. 당연히 제곱은 n제곱이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n은 뭐 그대로 n일 거고요. 0일 거고 a 대신에 1 들어가는 거죠. 1 들어가니까 1에 뭐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이 이걸 좀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x하고 1로. 우리는 x에 n제곱 이렇게 차수 높은 게 편하잖아. 그치?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nc1 x에 n-1제곱. 어차피 1은 1이니까 사라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nc2 곱하기 x에 n-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따다다다다다 가가지고 NCn-1 x 플러스 NCn 이렇게 되겠죠. 왜? x는 없고 1의 n제곱인데 1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겁나 심심한 거야. 겁나 심심해서 x에다가 1을 한번 확 넣어봤어. x에다 1을 확 넣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니까 좌변은 2의 n제곱이라는 게 돼버려요. 그죠? 심심해서 1 넣었어요. 1 넣었더니 이거 사라지죠? 요거 사라지나요? x 다 사라지겠네. 어차피 1이니까. 맞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nc 0 더하기 nc 1 더하기 nc 2 더하기 nc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 n-1 더하기 nc n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c 0부터 nc n까지 쭉 더하면 그 값이 항상 얼마다? 2의 n제곱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심심해가지고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뭘 넣는다고요? 마이너스 1. 근데 조금 우리 가정을 하자고요. n이 짝수라고 합시다. 짝수여도 홀수여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짝수로 하자고요. 그럼 계산이 조금 편해지니까.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를 때는 짝수입니다. 얘는 짝수예요. 그럼 얘 홀수겠죠? n-1이니까 얘 짝수겠죠?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얼마 되겠어요? 0 되죠. 0의 n제곱 0이죠? 0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짝수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죠? n이 짝수니까 맞죠? nc0 이게 짝수이고 이게 그죠? 마이너스 넣어도 1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는 홀수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나오겠네. 그죠?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따라라라라 가가지고 얘는 n이 짝수인데 하나 뺐으니까 홀수겠네요. 맞아요? NCn-1 플러스 NCn 된다 이거예요. NC0부터 NCn까지 짝수 플러스 마이너스 쫙 연결되면 결국 얼마다? 0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뭐 하고 싶냐면 그 녀석을요 연립할 거예요. 연립 어떻게 할 거냐? 위아래를 더해버릴 거예요. 위아래 더하면 이거 2의 n제곱 되겠죠? 네. 얘는 더하면 2배의 nc0 되죠? 요거 사라지겠죠? 맞아요? 여기 2배의 nc2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배의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ncn-2 더하기 ncn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양쪽을 2로 나눕시다. 여기 2 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누자고요. 영상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나누자고요. 나누면 여기 n-1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번 nc0, nc, nc4에서 ncn까지 짝수만 싹 더하면 그 값은 원래 값의 얼마다? 반절이다 이 말이에요. 왜 2로 나눠서 나온 거니까 이 녀석이. 맞죠? 그죠? 이거 이해돼요? 2의 n-1제곱이라는 거는 2의 n제곱 나누기 2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절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빨간색이 없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3 더하기 nc-n-1은 짝수가 반절이니까 이거에 그죠? 얘도 반절이겠죠. 맞아요? 이런 식의 왜? 짝수수가 반절 가져가야 전체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식들을 다 외워야 돼. 어떤 거 외워야 되냐면 이거 외워야 되고요. 외워야 되죠. 다 외워야 되네. 그죠?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돼요. 책에 보면 거기 보면 기억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위에 거. 이 기억이고 니은 있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요거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제 요것만 외우면 될 것 같지만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을 이제부터 할 거야.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요거까지. 보자고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NC0, NC 하면 안 되지. 이제 숫자 넣어서 9C0 더하기 9C1 더하기 9C2 더하기 9C3 더하기 9C4의 값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봐. 이게 얼마인지 물어봐요. 9C0부터 99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딱 요만큼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멘붕 오죠, 그죠? 우리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갖고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C1 이렇게 했겠죠? 갖고 하나 차이 나나요? 안 나죠?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도 못 푸는 거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9C0 더하기 9C1 더하기 9C2 더하기 9C3 더하기 9C4 더하기 9C5 더하기 9C6 더하기 9C7 더하기 9C8 더하기 9C9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그 값은 뭐예요? 2의 9제곱이죠. 맞죠? 그 값은 2의 9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2의 9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당신은 이걸 아십니까? 라는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 알겠니? 그죠? 얘랑 얘랑 같니? 얘랑 얘랑 같니? 얘랑 얘랑 같니? 얘랑 얘랑 같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녀석의 값은 결국은 전체 얼마다? 전체의 반절이다.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2의 8제곱 된다 이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밑에 거 물어보면 이 녀석의 값도 뭐예요? 2의 8제곱이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럼 다 모든 게 이렇게 되는가? 잘 봐봐요. 이번에는 8C0 더하기 8C1 더하기 8C2 더하기 8C3 더하기 8C4를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8C4 다음에 나올 얘기가 누구예요? 8C5죠. 그럼 8C5, 8C6 맞아요? 8C7, 8C8 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합이 얼마다? 2의 8제곱이다.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갖고 하지만 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을 넘겨서 빼줘야 돼요. 8C4와 8765를 곱하고 4321로 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나누는 거니까 싹싹 2 하면 얼마야? 70이야 70? 요 값이 70이야 70.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넘겨주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70은 8C0 더하기 8C1 더하기 8C2 더하기 8C3 더하기 8C4는 넘겼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8C5 더하기 87 더하기 88 더하기 멍청아 86이죠? 난탄 말이에요 멍청이는 8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넓이는 이제 반절 낼 거니까 이걸 반띵하면 되죠? 반띵하면 어떻게 돼요? 2의 7제곱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5 돼요. 맞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이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잖아. 요걸 다시 추가해줘야 돼. 맞아요? 그럼 얼마? 2의 7제곱 플러스 35. 맞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 이렇게 안 구하고요. 또 다른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2의 8제곱이니까 반띵하고요. 요 값에 반절만 더해주면 돼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요 값에 반절만 얘네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했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그죠? 그래서 반절 빼주면 돼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면 반절 더하고 이렇게 하면 반절 빼요.
선생님이 설명할 건 다 있어요. 이항 정리에서. 숨차. 방금 한 문제가 문제 있어요? 있겠죠? 14번 같은 문제, 그 40페이지. 그 다음에 10번 같은 문제, 다 이런 문제예요. 이 성질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번 잘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갖고 와서 질문해요. 도와줄게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는데, 아, 적을래요? 적을 때 아예 대표적으로 요거랑 요걸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숫자 그대로 써서. 네, 수적 그대로 써서. 그래야, 이제 안 잊어먹죠? 네.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잘 지어지니까 좋구나. 파스칼의 삼각형. 그 3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냥 책에 있는 그림. 거기 보면 NCR은 N, C, N-R과 같다 이렇게 써있죠. 네. 그죠? 이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NC0은 1이고 NCN은 있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밑에 있는 거 N-C R-1 더하기 N-1 C R은 NCR이다. 갖고 하나 차이 나면 같은 거 하나 더 더해주고 둘 중에 큰 거 쓴다.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죠? 별 내용 없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내용을 하고 싶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볼게요. 쌤이 쓰는 게 책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보세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는 위에 거를 더해서 위에 두 개 걸 더해서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이따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썼을 때 잠오죠? 이렇게 썼을 때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이거는요. 여기 X분이 A로 돼 있니? A로 돼 있네? A로 해줄게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예요. 이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A제곱의 앞에 있는 1, 2AB의 2, B제곱의 1 이렇게 오는 거죠. 얘는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개수예요. 그죠? 맞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개수예요. 이거의 개수예요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은요. 제곱이니까. 그죠? 우리가 제곱이니까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이 녀석을 2C0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2C1로 생각하고요. 2C2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요. 1C0이죠. 1제곱한 거니까. 그죠? 여기는 1C1일 거고요. 얘는 뭐냐면 0C0이겠죠. 그죠? 근데 뭐 이런 거 없다 치니까. 그럼 밑에 건 뭐냐면요. 3C0, 3C1, 3C2, 3C3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 밑에 거는 4C0, 4C1, 4C2, 4C3, 4C4 돼요. 내가 밑에 쓴 건 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요. 5C0, 5C1, 5C2, 5C3, 5C4, 5C5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은요. 3과 3의 합은 6이었잖아요. 그죠? 지워져버렸네 이런. 그러면요. 갖고 하나 차이 나면
얘 같은 거에 하나 늘어주고 둘 중에 큰 거 쓴다 이거 한 거예요. 파스칼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해했어요? 이해되죠? 네, 또 하나 내가 여기서부터 쏘르르르르 여기까지 더할 거야. 더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얼마예요? 1, 2, 3, 4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거는요 얘랑 같아요. 맞죠? 저 모양이 하키스틱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하키스틱이라고 해요.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책에 아마 안 나올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실 더하기 2실 더하기 3실 더하기 4실은 5실과 같다. 이해해요? 이게 밑에 이제 숫자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만 있냐? 아니죠.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더한 거는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더한 거는 누구랑 같다? 이 녀석의 반대쪽에 있는 이 녀석과 같다. 하키스틱 모양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진 않고 내려가요. 항상. 그럼 봐봐요.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0이잖아요. 그죠? 같고 하나 차이 나는 얘를 사용해야 돼요. 봐봐요. 이렇게 주황색이죠? 주황색 해볼게요.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는 뭐냐 이거죠? 조금밖에 없으니까 4C인가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계산해도 되긴 하지만 이게 좀 많아져서 가지고 한 10개 갖다 치려고요. 뭐 언제 다 계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생각하라는 거야 머릿속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난 생각 못해. 난 이걸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 내가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여기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니까 그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모양을 차근차근 하고 밑에다 숫자 쓰고 한 거니까. 근데 막 13개가 있어. 13개. 이게 13개가 된다고? 그럼 13개 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같고 하나 차이 나면 같은 거에 대한 플러스 1 둘 중에 큰 거 쓴다 했었죠. 그걸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황색을 하든 파란색을 하든.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2C0 더하기 3C이면 같고 하나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 차이는 나는데 같지가 않네. 맞죠? 그럼 생각해봐요. 같으려면 얘가 3이어야 되잖아. 네. 그럼 3C0이나 2C0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2C0이나 3C0이나 어차피 1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요 2C0이 아니라 그냥 3C0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3C1 여기는 4C2 쓰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느냐. 같고 하나 차이 나니까 같은 거보다 하나 크니까 4 C 둘 중에 큰 거니까 1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같고 하나 차이 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것보다는 하나 크고 둘 중에 큰 거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번엔 파란색 봅시다. 파란색. 1실, 2실, 3실, 4실 더한 거죠.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 더하기 4C1 한 거죠.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같고 하나 차이 나야 되잖아요. 같지도 않고 하나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게 만들어줘야죠. 그럼 앞에 얼마여야 돼요? 얘랑 같고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2 알겠죠? 2. 그죠? 2C 하고 생각을 해봐요. 얘 얼마죠? 1이죠. 그럼 얘 1 되려면 뭐 해야 돼? 2요. 2 돼야겠지 뭐. 그지?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 나게 됐네요. 맞아요?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주황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문제나 뒤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여기는 앞뒤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문제나 같고 하나 차이 나는 걸로 푼다는 거예요. 같고 하나 차이 나니까 둘 중에 같은 거는 하나 플러스 해주고 둘 중에 큰 거 쓰고요. 같고 또 하나 차이 나죠? 그래서 4C2 써주고요. 5C2 써준다 이거예요. 몇 개 써보면 결과물이 2 동일하죠? 네. 먼저 모르죠? 2 쓰는 거고요. 얘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얘랑 해가지고요. 얘보다 하나 커진 거잖아요.
얘보다는 커질 거니까 뭐 이렇게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열 몇 개 있을 때 9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죠. 몇 개만 해보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41, 너무 적다 얘는. 몇 개 더 쓸게요. 뒤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또 해봐야겠죠. 얘는 이제 5C3, 6C4니까 얘랑 얘는 갖고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6C 뭐 써야 돼요? 3 써야죠. 잘 보니까 얘 따라오고 얘 그대로 따라오고 얘 그대로 따라오죠. 대신에 얘보다 하나 커졌죠. 이게 뭐예요? 7C4겠죠. 이렇게 푼다고요. 그죠? 10개 있어요. 10번까지 갔으면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이 규칙에 맞춰서. 다 하지 마세요. 이해했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오늘 38번까지 8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 문제가 쫙 있는데 그 있는 문제 중에서 선생님 몇 개를 더 풀어줄게요. 예를 들면 39페이지 7번. 저 전개식에서 상수한 거라 우리가 하나짜리를 봤는데 어떤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런 건 안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줄게요. 한번. x제곱 마이너스 5고요 6이고요 여기는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x분의 4라고 합시다. 2라고 할게요. 그거에 4제곱. 전개식에서 상수한 거라. 선생님 일부러 문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 풀어봐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상수항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2차 나올 수 있나요? 여기 2차하고 6밖에 없으니까 2차 나올 수 있죠. 여기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x제곱분의 1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얘랑 곱해져서 상수항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1n이? 그래서 얘들은 x제곱분의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x제곱분의 뭐가 나오려고 한다면 숫자를 하나씩 줘보세요. 4니까 0, 3은 절대 안 되겠죠. 얘 0번 선택하고 4번 선택 안 될 거 아니에요. 1, 3 하면 얘는 x고 얘는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1이 되나요? 얘를 한 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하면 x제곱분의 1이 되나요? 아니요. x 세제곱분의 1 아니에요. 얘를 한 번 선택하면 x로 나오겠죠? 얘를 3번 선택하면 x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8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 x제곱분이 나죠. 그거를 차수를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얘를 0번 선택하고 4번 선택하면 얘는 0차고요. 얘는 마이너스 4차 이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얘를 한 번 선택하면 1차고요. 얘를 3번 선택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차라고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2차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얘가 정리가 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써요? x제곱분의 1 쓰나요? 맞아요? 분모로 먼저 해서 계산할 거. 분모로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맞아요? 약분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4에서 그냥 6 빼는 겁니다. 나누기는 빼는 거니까 지수에서.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 해요. 마이너스 2 하잖아요. 마이너스 의미가 얘를 역수차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그냥 x제곱분의 1이구나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x세제곱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3, 7에 21이요.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 풀기 졸라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치한 다음에 걔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는 많이 피곤하죠? 잘 봐봐요. 이 문제 풀 때는 1하고 3을 줘보는 거야. 그럼 1줄 얘는 1차고 얘는 3줄 마이너스 3차니까 두 녀석의 차수는 마이너스 2차 한다고요.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2차니까 얘랑 곱하면 0차 되겠네,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상수항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얘 하나 줘야 되니까 4씩 1하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x 얘 1제곱 마이너스 x2에 x분의 2에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x제곱만이나 6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6도 있어요. 마이너스 6도 있어요. 마이너스 6. 집중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13분 남았어. 네, 조금만 집중해. 마이너스 6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있는데 마이너스 6이 있는데 그럼 얘가 상수항이니까 얘도 뭐 나오면 돼요? 상수항. 그죠? 그럼 여기는 1차 이건 마이너스 1차잖아. 그죠? 차수가 역수니까. 그럼 똑같이 2 주면 되겠네. 맞아요? 얘 2차 만들어주게 마이너스 2차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씩 2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제곱을 해준다 이거죠. 이거와 이거는 곱해야 돼요. 맞죠? 곱하기니까 두 사이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야 된다고. 그죠? 이해돼요? 근데 혹시 저기 원래 그 위에서는 마이너스 x분의 제곱에 x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돼 있었는데 네. 거기에 3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요 3이요? 네. 근데 아직 안 갔어요. 계산 아직 안 했어요. 밑에 게 얘가 아니에요. 아 그쵸. 예. 네? 집중을 잘해야 돼 그래서. 네. 위에 거는요 얘가 x 제곱을 선택할 때고요. 네. 밑에 거는 얘가 마이너스 6을 선택했을 때예요. 아 얘가 x 제곱이니까 여기는 x에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얘는 상수항이니까 여기도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 경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해보면 어차피 상수항되는 거 알죠? 네. x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숫자만 생각하면 돼. 개수 물어보니까. 이거 4죠? 맞아요? 네. 요거 x는 신경 쓰지 말는데 숫자는 생각해야지 숫자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마8? 네. 마8 마이너스 32 그죠? 밑에 거 x 생각할 필요 없죠? x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숫자만 생각하죠. 얼마? 마이너스 6 곱하기 얘는 얼마죠? 4c니까 4 곱하기 3을 그렇죠 6이에요. 선생님 암산 가능한데 혹시 안 될까봐 혹시 안 될까봐 6이에요 6.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 4죠? 제곱이니까 곱하기 4.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6 곱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36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44. 144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이해했죠? 이게 7번 문제였어요. 7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 얘거든요? 쭉 더했죠? 그럼 여기 있는 애거 아니에요? 그죠? 뭐겠어요? 74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75겠죠? 그죠? 네. 그렇게 풀면 된다. 여기 있잖아요? 쭉 가면 이쪽으로 꺾여야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애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75겠네요, 그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어, 9분 남았는데 선생님이 여기 46쪽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뭘 한 거냐면 앞에까지는 경우의 수 세는 걸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했냐면 이항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연습했어요.
파스칼 삼각형도 같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거기 보면 뭐 사건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죠? 시행 사건,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 이런 말 나오죠.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는 외우면 끝나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사건이 뭐니? 이렇게. 알겠죠? 갑자기 아프다고 만나면 안 돼요. 알겠죠? 봅시다. 확률 파트예요. 확률 파트. 시행이 거기 보면 시행이 약간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시행. 왜냐면 저게 근본이니까.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요. 그 제비뽑기가 계속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주머니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저 주머니 안에 아무도 뭘 더 집어넣진 않을 거예요. 더 빼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요 상태는 수학적으로 닫힌 상태. 뭐 과학적 용어로 들어오고 어디로부터 뭘 받거나 하지 않으니까 단독적인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당첨제비가 하나예요. 내가 딱 뽑으면 당첨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근데 다시 넣었어요. 당첨제비. 근데 넣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얘가 분열해가지고 3개가 더 생겼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같은 조건이죠. 네. 갑자기 얘가 막 분열해서 막 늘어나 버려.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러 번 해도 그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험인데 반복적으로 해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딱 한 번 했는데 갑자기 얘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시행입니다. 시행. 표본 공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주사위는 1이나 5, 6이 있겠죠?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뭐예요? 1, 2, 3, 4, 5, 6이 있죠.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 여기에 1, 2, 3, 4, 5, 6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표본 공간. 사건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건은 주사를 던졌는데 4의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그러면 2의 배수는 특별하죠? 특별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부분 집합으로 따지면 사건으로는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어렵지 않죠? 근원 사건은 뭐냐면 요거 하나가 근원 사건. 1, 2, 3, 4, 5, 6. 이 근원 사건. 전 사건은 뭐냐? 이거 전체다. 전체다. 그럼 전 사건하고 표본 사건하고 조금 달라. 어떤 부분이 달라요? 설명하기 조금 힘든데 네. 표본 공간이라는 걸 그래 이렇게 설명해 줘야겠다. 표본 공간이죠. 이거에 부분 집합 있나요? 표본 공간 설명 안 되는데. 어떤 시행이 발생을 했는데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행위. 그럼 이 던지는 행위가 1, 2, 3, 4, 5, 6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네. 그죠? 1, 2, 3, 4, 5, 6. 근데 전 사건은 싹이 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거든. 네. 반드시 일어나는 행위야. 그러니까 주사위가 한 개면
내가 지금 한 개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네. 6가지밖에 없는 거야 전사건으로서는. 그죠? 근데 주사위와 동전을 갖다가 믹스하잖아. 네.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12가지로 늘어나는 거지. 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전사건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과 암명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들어있는 집합이 전사건이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표본공간하고 전사건은 똑같은 거 아니야? 표본공간은 낱개로 하나 있는 거야. 전사건은 내가 여기서 쓱 그으면 이게 사건이잖아, 그지? 네. 그런 사건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전사건이야. 이해했어요? 네. 뭐가 됐냐? 공사건. 공사건. 공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거야. 주사위 던졌는데요? 7 나올 수 있나요? 아니. 없잖아. 그렇게 공사건. 이해했죠?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12번 그 시행과 사건 얘기했는데 여기 46페이지까지요. 여기까지 해보는 게 숙제. 그렇죠? 그리고 RPM을 사서요. RPM 사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중복조합까지 해볼까요? 처음부터요? 네. 너무 많나? 너무 당당한데? 수원도 숙제가 많아가지고. 많죠. 수업을 2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순열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네, 거기까지 해봅시다. 알겠죠? RPM. 네. 네.